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초반에 좀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토를 루나 에클립스가 9월 7일 날 벌어져요. 한국에서는 9월 8일이에요. 이것은 블라드 문이라고도 불러요. 한국에서는 9월 8일 날 새벽 12시 28분 월요일이에요. 벌어지는데 완전 월식이 되는 데까지는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2시 30분이 되면 풀 블라드 문이 완전 월식이 되고, 그리고 최대치로 꽉 하고 달이 가려지는 것은 3시 11분이에요. 그리고 이 complete total lunar eclipse가 끝나는 시간은 3시 52분. 또 penumbral eclipse, 그러니까 부분적인 월식이 끝나는 것은 5시 55분. 통틀어서 5시간 27분이 걸리는 길고 긴 개기월식이 벌어지게 돼요. 이 개기월식은 물고기 자리에서 15도 22분 거리에서 벌어져요. 이 개기월식이 보여지는 지역들은 동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유럽에 다는 아니고 일부 지역이에요. 그리고 태평양에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지진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것도 대지진들이. 그런데 사람이 죽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진이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도 몰라요. 감차카에서 벌어졌던 8.8 지진도 사람이 거의 죽질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행인 거예요. 물고기 자리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물고기 자리가 뜻하는 영향을 우리가 받게 돼요. 물고기 자리에서 특히 보름달이 벌어지는 것은 약물에 관한 어떤 진실 터져나온다든지 탁시시티라든지 대혼란이 온다든지, 물고기 자리와 반대쪽에 있는 자리가 처녀 자리예요. 이 자리가 뜻하는 것은 의료 시스템, 노동, 사회복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뜻하기 때문에 반대쪽에 있는 물고기 자리 영향을 받아서 개혁을 강조하게 돼요. 이런 면에 의해서.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시기도 돼요. 정치적으로 보면 월식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국가들, 그 지역에서 지도력의 변화를 요구한다든지 여론의 대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져요. 그런데 동시에 플루로가 아웃 오브 바운스라고 제가 그랬어요. 아웃 오브 바운스라는 게 북쪽으로 가는 건지 남쪽으로 가는 건지, 지금은 플루로가 남쪽으로 주행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럴 때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져요. 권력 투쟁이나 대립을 하는, 또 전통적인 시스템에 부딪히는, 개개인들이 덤비게 되는 그런 갈등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소외되거나 억압된 국가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또는 숨겨진 세력들, 비밀스러운 세력들, 숨겨져 있는 힘을 가진 어떤 단체, 이런 사람들이 부상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갈등이나 권력의 불균형을 일으킬 가능성도 커져요. 구식 시스템을 타파하려는 집단적인 어떤 움직임, 구시대적인 시스템을 벗어나려고자 하는 집단적인 변화의 물결, 이렇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플루로가 남쪽으로 경계를 벗어나는 기간에는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이나 가스믹 차원에서 강력한 변화의 에너지가 그 한계치를 넘어서게 되고, 또 통제가 되지 않는 불가피한 급진적인 혁명, 전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시기에는 오래된 진실이 터져나오게 되고, 또 오래된 관습을 탈피하고자 하는 변화도 맞이하게 돼요. 세계의 모습이 크게 변화하는 일들, 예를 들자면 트럼프로 인해서 이 세계를 보세요. EU, 또 중국, 러시아, 하다못해 저희 나라까지도 어떤 변화가 오는지 상상도 못한 변화들이 지금 급진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월을 몇백 년간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죠. 우리는 좀 서구화가 좀 산업화가 뒤에 됐지만 유럽 국가들은 오래전에 산업화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바꾸고 싶지 않고 지금 괴롭지만 편안하다고 생각하라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변화를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Feel comfortable in it. 그러다가 어느 순간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막 모든 지형을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걸 다 흔들어 놓으니까 불편해도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방책을 이제 마련하면서 혁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국가 간의 관계, 유럽과 미국이 그랬죠. 또는 적과 우방, 지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맺어져 있는 관계들이 뿌리째 모두 뽑혀나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고 또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20년간 어마어마한 우리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될 거예요. 9월 1일 날은 토성이 역행을 시작을 해요. 지금은 산 양자리에 들어가 있지만 물고기 자리로 29도 각도로 또 들어가요. 그런데 산양자리는 카디널 사인이에요. 그래서 1도 위치에 있다가 29도 위치로 간다는 것은 2도 내외를 모두 다 세계 축으로 봐요. 카디널 사인에서. 그래서 29도 위치도 역시 세계의 축이라고 봐줘요. 우리가 물고기 자리로도 역행을 한다 해도. 그래서 물고기 자리의 영향과 산양자리의 영향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대홍수, 태풍 또는 동시에 대대적인 가뭄이 지역에 따라서 끔찍한 현상으로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게 될 거예요. 토성이 이런 역행을 하는 기간이 내년 2월 13일까지예요. 그러면 5.5개월, 6개월 정도인데 이 기간 동안 토성의 영향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냥 토성의 영향이 아니라 물고기 자리로 들어가는 영향, 그리고 사냥 자리로 들어가는 영향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받게 돼요. 토성은 항상 내면적으로 들여다보게 하고 책임을 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 한다든지 책임을 져야 되고 장기적으로 또 계획을 세우게 되고 모든 일들이 빨리 벌어지지 않아요. 천천히 벌어져요.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되고 다시 돌아가서 봐야 돼요. 이때는 역시 물로 관련된 다른 사건들도 많이 날 수 있어요. 대홍수나 태풍이나 대대적인 가뭄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데 동남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지역에서 대홍수가 날 수 있고 대가뭄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어요. 갑자기 차가운 공기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온도가 뚝 떨어지기도 해요. 갑자기. 이것도 물이잖아요. 그리고 물고기가 뜻하는 대혼란, 그리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과거의 문제들이 다시 다 드러나게 돼요. 사람들이 대혼란을 맞이하게 되겠죠. 이때 약물에 관련된 대대적인 스캔들도 터져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토성이 미디어를 뜻하는 물고기 자리에 들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디몬 헌터스 같은 K-팝 디몬 헌터스 같은 드라마 이런 영화들이 인기가 조금 떨어졌다가 또 다시 확 뜨고 또 떨어졌다가 또 확 뜨고 이런 영향을 우리가 받게도 돼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받는 영향은 커리어에 대한 목표, 사회적인 구조, 그리고 중요한 약속 등, 또 중요한 프로젝트 등 이런 것들을 재평가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토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역행 중인 토성은 다른 뜻을 또 가져와요. 이것은 권위적인 것들, 경계를 선을 긋는, 또 과거의 약속과 관련되어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시 시끄럽게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행성들이 역행을 하는데 넵튠이 물고기 자리로 역시 6월 30날 역행을 해서 12월 6일까지 머물게 돼요. 이것은 미디어, 또 영화, 음악 이런 데 영향을 크게 끼치게 되겠죠. 예술적인 면에. 그런데 이때 대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숨겨져 있는 진실을 밝히고 비밀이 드러나게 되고 개인적인 비전 역시 명확하게 해야 하는 시기예요. 만약에 속임수에 빠져서 있었거나 환상에 빠져 있었다면 이제 그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안개가 걷히고 눈을 번쩍 뜨게 되는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점성학들을 사람들에 대해서 올려주고 있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 안개가 다 걷히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해왕성의 영향은 현실과 환상 사이를 항상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8월 24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역행하는 천왕성, 구식의 금융 시스템, 개인적인 가치관을 벗어나려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가치관이나 물질적 세계에 대한 기존 관념이 흔들리게 될 거예요. 우리를 억제해왔던 오래된 관습을 벗어나고자 하는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리고 9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수성이 처녀자리로 이동을 해요. 이때는 연구한다든지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아이디어 개선을 하는데 적합한 시기예요. 그리고 머큐리는 항상 소통이에요. 어떤 통신, 뉴스, 미디어를 뜻해요. 건강에 관련된 뉴스가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이때는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완벽주의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날카로움과 소통 능력도 높아지고 또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정리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때예요. 8월 5일부터 9월 8일 사이에 금성이 사자자리에 있었던 것은 지금 아직까지 그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죠. 이때는 예술적인 어떤 영향, 또 패션, 트렌드, 공개 공연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해요. 연극에서 영화,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예술을 통한 자기 표현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게 돼요. 많은 글로벌 아티스트 그리고 창작자들이 엄청난 노력을 이때 많이 쏟아붓게 되는데 국가들은 예술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대규모로 재능과 창의성을 선보이는 데 집중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때 전폭적인 투자를 대통령이 지시한다든지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어쩌면 글로벌 공연장을 만드는 기초를 세우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몇 달 영향을 받게 돼요. 몇 달간. 그리고 화성의 위치가 8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변화했죠. 글로 옮겨갔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처녀자리가 영향을 굉장히 크게 지금 끼치게 될 거예요. 이 처녀자리가 뜻하는 것은 서비스, 그리고 봉사, 또 일, 또 건강을 뜻하는 집이에요. 이 시기에는 실용성을 따진다든지 작고 일상적인 작업에 주목하게 돼요. 9월 3일은 1도 위치로 자리하고 있는 수성과 1도 위치에 있는 쌍둥이 자리 천왕성이 정확하게 아주 가깝게 90도 위치가 돼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우리들에게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주는 영향이 커지고 깜짝 놀라게 되는 진실이 터져 나오기도 해요. 다만 이 90도 위치의 영향은 과장을 한다든지 과잉 확장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너무 많은 일을 맡게 된다든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큰 약속이나 신을 하겠다고 맹세하기 전에 조심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 때예요. 과도한 지출을 한다든지 과도한 약속을 한다든지 자신을 너무 많이 여기저기 분산시키는 일은 경계해야 되겠죠. 그리고 좋은 기회를 받을 수도 있지만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면 일을 실패로 몰고 갈 수 있어요. 9월 7일은 아주 중요한 어떤 숨겨져 있는 압박 이런 것들이 폭로가 된다든지 급작스러운 정치적 또는 사회적인 사건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넵튠의 영향으로 인해서 대혼란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역시 이 자리 역시 비밀을 폭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되죠. 유라이너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급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온다든지 어떤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어떤 깜짝 놀라는 발표가 나온다든지 정책이 튀어나와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든지 또 스캔들이 크게 터져 나온다든지 예상치도 못했던 사회적인 변화 또는 날씨에 관련되어서
큰 충격적인 뉴스가 나올 수 있어요. 9월 8일부터 9일은 머큐리가 천왕성과 트라인 각도가 돼요. 성과 천왕성이 트라인이 되는 것은 혁신적인 사고, 또 깨달음, 예상치 못한 어떤 대화를 하게 하는 영향을 끼치죠. 갑작스러운 통찰력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또 번떡이는 아이디어, 또 별개의 아이디어들이 서로 연결이 된다든지, 또 기술적으로 혹은 지적으로 돌파를 가능하게 하는 영향을 끼치게 돼요. 정신적인 혁신, 또 명확성을 알게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9월 13일부터 15일은 마스 스퀘어 플루토예요. 화성과 명왕성의 사각형 구도는 권력 투쟁을 한다든지 강렬한 욕망, 또 강박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시기예요. 사람들과 국가 간에 싸움이 벌어질 수 있고 분열할 수 있고 부딪힐 수 있어요. 이때 권력이나 통제 관련된 숨겨진 문제들이 드러날 가망성이 있고, 또 이때는 권력과 통제에 대한 갈등이 커지고 외부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게 돼요. 너무 강하게 나가거나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야 되겠죠. 넵튠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미디어 보도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 대중의 관심을 굉장히 크게 끄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기치 못한 폭로가 계속될 거예요. 공공 인프라에서 소규모 위기가 생긴다든지, 기후적으로는 폭풍 같은 대형 기후로 인한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한국에서도 정치적인 협상을 한다든지, 국제적으로 어떤 합의를 본다든지, 무역을 논의한다든지 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정책 발표가 나온다든지, 또 무역 뉴스, 공공의 인식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작은 법적인 문제를 발표하게 돼요. 이 계기월식은 한국에서 역시 6번째, 12번째 집의 축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강, 공공서비스, 민간적인 인프라스트럭처 또는 정부, 국방, 공공건강 문제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총체적으로 9월 초반은 정치적으로 놀라는 일이 생기고 갑작스러운 발표가 나온다든지, 내각의 개편이 생긴다든지, 예상치 못한 정책을 우리가 듣게 돼요. 공공 서비스의 압박을 많이 받게 돼요. 병원이나 건강관리 관련된 그런 부담, 또는 교통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연재해 쪽으로는 홍수, 폭풍, 또 시위나 사회적인 불만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것은 유라너스의 트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월식이나 일식 때는 이를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영향을 끼치게 돼요. 천왕성과 똑같은 역할을 해요, 사실은. 넵튠의 영향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놀라게 되고 예상치 못한 폭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현상들이 계기월식, 또 천왕성, 해왕성, 이런 위치로 인해서 엄청난 진실이 드러나는 기간이 될 거예요. 9월 달서부터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자연 재해 쪽으로도 지진이나 또는 쓰나미가 갑자기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태평양 화산대에 있는 인도네시아와 일본에서 지진 활동이 또 발생하겠죠. 홍수를 보자면 동남아시아나 호주 지역, 그리고 이 지역들은 폭우로 인해서 홍수나 또 태풍들이 벌어질 확률이 있겠죠. 인도양 지역은 사이클론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에스트로로칼리티를 본 점성학을 말씀드리면, 인도 지역은 갑작스러운 건강에 대한 또 병에 관련된 경고가 뜰 수도 있고, 홍수, 대대적인 시위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은 사회 시스템, 병원, 노동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크게 받게 될 수 있어요. 일본은 국내에 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정책 압박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본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자연재해가 벌어질 수 있는 확률이 커요. 호주 지역은 건강에 관련돼 있는 비상사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지역은 굉장히 영향 크게 받게 돼요. 호주 지역은. 홍수도 생길 수 있고 폭풍도 있을 수 있고 영국 지역도 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시위가 커질 수 있고 지도자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독일 지역은 은행으로 인한 문제, 무역으로 인한 문제, 경제 시스템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어요. 러시아 지역은 분쟁 지역에서 불안한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9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가장 민감한 국가들은 한국과 일본과 대만, 필리핀, 미국 동부 지역, 인도, 방글라데시, 그리고 호주, 이거 다 에스트로 로케알리티를 본 거예요. 이 국가들인데 우리나라도 영향을 크게 받게 돼요. 이때 숨겨진 어떤 진실이 크게 터져나오게 돼요. 정치적으로 놀라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어떤 스캔들이 터져나오고 날씨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져요. 일본 역시 날씨로 인해서 태풍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일본은 통신이 끊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뭐 파워가 나간다든지 파워 아우리지가 있다든지 인터넷이 끊긴다든지 대대적으로 그렇게 된다 소리예요. 작은 지역은 제가 말씀도 드리지 않아요. 대만, 필리핀 지역 역시 태풍이 크게 불 수 있어요. 미국 동부 역시 폭풍과 허리케인, 홍수 문제 생기겠죠. 인도 역시 대홍수를 조심해야 돼요. 호주, 동해안, 서해안 모두 다 환경적인 문제도 생기고 폭풍이나 홍수, 해상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여기까지 9월 초반의 점성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